네, 안녕하세요. JK 쿠누입니다. 설날 막바지 시기고요.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사실 지금 녹화를 여러 번째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처럼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은,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촬영할 때는 꼭, 요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좀 말을 제가 버벅거리거나 3000% 얘기가 빠지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그런 양해를 제가 구하고 이제 좀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은 1B 전후 그러니까 300메가, 500메가 정도 이제 파워가 되셨고 1B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1B시거나 그리고 또 2.2B 정도, 2.4B, 뭐 3.6B 뭐 이렇게 좀 파워가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어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좀 유튜브를 이제 한번 업로드를 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일단 제가 에보니 1타 강사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일단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1타 강사라는 드라마가 너무 이제 핫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냥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에보니는 무엇인가? 먼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방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에보니 이제 하실 때 뭐 광고에서 이제 퍼즐 게임 같은 광고 보고 많이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 퍼즐 하다가 보니까 도시에서 생산도 해야 되고 자원도 수집해야 되고 몬스터도 사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과금을 조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금을 조금 한 것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드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그러한 이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에보니가 게임을 만든 구조가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 유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은 전쟁 게임입니다. 에보니는 전쟁 게임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전쟁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버프 싸움이라고 해놨는데, 전쟁에서 매번 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는 전쟁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버프를 올려야 돼요. 버프를 강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버프를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정사각형에서 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원이라는 목표를 가고 있을 때 그러한 정사각형을 계속 모서리를 깎아내서 원이 되고자 계속 저의 버프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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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버프 싸움이라고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공격이 재밌어요. 공격이 재밌고 이제 뭐 궁병 장군이나 뭐 지상 장군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춰놓고 게임 초반에 킬 이벤트 때나 뭐 SVS나 전장에 가서 이제 공격을 막 하는 재미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과금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요. 공격용 장군은 하나 정도 육성해놓고 그 다음 바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방어 장군을 이제 육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어 우선이라고 해놓은 거는 공격 장군이 이제 하나 정도 완성하고 전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1B라는 도시에 이제 파워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고스팅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되죠. 네, 고스팅을 할 수 없을 때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참 후반전까지도 방어에 계속 치중하게 되는 그런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방어를 빨리 구성하지를 못해서 재미를 많이 못 봤는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방어를 좀 탄탄하게 지금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방어를 계속 탄탄하게 구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연대기를 나눠봤는데 초반
중반, 중후반, 후반 뭐 이렇게 굳이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몬스터 사냥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뭐 우리 맨티코어 잡아보고 뭐 야사, 페리튼, 미노, 그리핀, 뭐 이프리트 막 이렇게 잡게 되죠. 도시 레벨이 한 30일까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몬스터고, 또 뭐 그렇게 이제 또 랠리에 참여하거나 또 랠리를 주최하게 되면 게임이 재밌어요. 이제 동맹원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찾아주기도 하고. 자, 이때까지는 아주 초보적인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보니는 아주 그 뒤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광활해요. 아주 넓은 세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세상에 직선으로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예, 저도 약간 그 직선으로 못 가고 여기저기 샛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동영상을 좀 준비한 거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준반을 또 보면은 상대 도시를 공격한 재미가 있어요. 요때가 이제 한 33레벨? 도시 레벨 35레벨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때부터 이제 뭐 궁병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고스팅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은 이제 피해를 안 보고 저는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미가 있게 되죠. 그리고 중후반이 이제 제가 약간 요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예. 방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방어에 많이 쓰게 되고, 초반부터 아마 방어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은 좋을 거예요. 네, 장비도 이제 재료나 뭐 재련석이나 장비의 재료나 이런 것들도 뭐 너무 막 소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많이 모아두세요. 재련석도 많이 모아두시고요. 많이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후반 가면은 뭐 이제 랠리 공격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전장에서 많이 싸우게 돼요. BOC나 BOG 같은. 그래서 랠리 공격으로 이루어지고요. 방어할 때도 랠리에 집중되는 사람한테 이제 증원을 빨리 보내서 어쨌든 전체적인 게 다 랠리 공격 그리고 아수라장입니다. 네. 그 콘스탄티 뭐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요. 그 올스타전 같은 거 영상 올라온 거 많아요. 외국 친구들이 많이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정말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에보니 초반부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빨리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제 제가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요점만 조금 생각해 볼게요. 랠리에 참여하는 뭐 또는 랠리에 참여 주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미가 있는 이제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몬스터들 이제 사냥하게 되겠죠. 도시가 31 이하, 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드래곤 세트를 이제 슬슬 정비하고 장비를 착용하는 단계입니다. 장비 재련도 하게 될 텐데 정말 재련석 여기에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재련석은 나중에 문명 장비를 더 이상 모을 수 없을 때 아케이드 셋 장비에 많이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련석은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재련석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재련석이 뭔지는 아시죠?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는 이제 재련할 때 필요한 장비예요. 예, 재련 그 아이템인데 요거를 많이 드래곤셋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래곤셋에 초반에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몰랐죠? 드래곤 세트가 최고의 장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단계고 이제 초반 단계고, SVS에서 참여해서 이제 날개를 얻기 위해서 공격 장군을 이제 육성을 하게 되죠.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이제 드래곤 세트로 공격 장군을 육성해서 드래곤에는 많이 투자해도 됩니다. 제로를 매겨서 드래곤 뭐 레벨을 좀 많이 올려놓으면 좋아요. 한 10 정도? 네, 한 33 도시 레벨 33 기준에 10 정도에서 12 사이, 예, 이렇게까지 계속 재료에 투자하십시오. 드래곤 육성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날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제 중반하고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서버 초반에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있고, 저희가 서버마다 다 이제
뭐 어떤 독불 장군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서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을 초반에 달 수 있는지, 왕이 이제 2번을 해야지 노란 날개를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도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에 이제 번역 기능이 있어도 이 기능이 저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 영어로 또는 그 나라 사람 언어로, 러시아어로,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노하우만,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도 또 설명하게 되네요. 몇 가지 노하우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화를 할 때 끊어서 하십시오. 끊어서. 예, 대화를 할 때 끊어서. 제발 끊어서.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약어, 은어 이런 거 사용 금지. 네,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그들은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번역돼요. 끊어서라고 했는데, 끊어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제 게임 접속했어요. 인사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나는 오늘 회사에서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즐겁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매우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하면은 한국말로 편하게 써도 굳이 파파고에서 번역기 이용 안 해도 번역이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오는 한국어가 있어요. 그런 한국어들을 그대로 말할 때 쓰시면 돼요. 단지 나는 버프가 약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버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약간 그런 이제 게임 안에서 쓰는 저쪽에서 번역돼서 오는 한국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면은 번역이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에보니 용어들 있잖아요. 예전에 적어 놓은 건데 잠깐 뺏어 보면은 이런 것들 T1, B1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고 해야 돼요. 이거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Alt는 보조 계정, K 킬이벤트, 서버 전쟁, RSS는 자원, 리소스 이런 거죠. WB 월드보스, 3월은 규모라고 많이 번역되더라고요. HWC는 이제 동맹창, 채팅창이에요. 월드창, 세계창, 보스 1, B2 하면 보스 2, B13 공유하십시오. 그러면은 보스 13을 공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T는 이제 티어죠. 그 병사들 티어입니다. T13, T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땐 좀 알려고 좀 노력하는 게 좋아요. 자주 그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좀 힘이 있는 동맹에 있다고 하던지,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동맹이 있더라도 세계창이나 아니면 친구 추가를 통해서 조금 인사라도 안부라도 그냥 이것저것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캡처를 해서 보내줘서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대화를. 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날개도 다르셨어요. 파란 날개를 얻으셨어요. 원더를 1 오픈했어요. 네, SVS에서 5등 안에 들면 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언제 왕이 되지?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친하지 않고 뜬금없이 물어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서버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그 가장 센 동맹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왕의 노란 날개를 얻기 위해서 그쪽 동맹에 잠깐 몸을 담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노하우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이 중반 보시겠습니다. 중반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초반에 원더 오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노란 날개를 이제 달게 되면은 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바로 뭐 드래곤이 나오진 않지만, 녹화 중이라 약간씩 렉이 있네요. 잠시만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용이 이제 날아다니죠. 이 용은 방어 장군에 이제 적합한 용이에요. 그래서 방어 장군에 착용을 하고 방어 장군을 빨리 육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나중에 가면은 너도 나도 서로 얻겠다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초반에 이제 좀 얻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BOC, BOG가 이제 슬롯 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가 한국 시간에는 보통 슬롯 3번이에요. 10시, 밤 10시에 시작하는. 이것도 좀 뭐 안 맞을 경우 참여를 못 하게 되죠. 네,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슬롯 설정도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전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또 역할 분담이 있어요. 팀플의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따로 이제 습득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이거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하고 이미르 사냥 뭐 특히 집중하게 되는 시기긴 한데, 바이킹 황금을 많이 주거든요. 바이킹이 하드 레벨이죠. 물론 하드 레벨로 계속 이제 동맹원들이 많을 그런 동맹에서 바이킹을 돌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비 좀 뭐 이상 이제 수입이 나는 것 같아요. 1비 일주일에 3일이죠. 3일 동안 1비 정도 저는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되게 24시간 랠리를 돌리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르 사냥도 매우 중요하죠.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자원. 특히 뭐 히드라나 뭐 다른 이벤트 몹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냥에 이제 좀 많이 집중하면서 자원을 이제 모아야 돼요. 한 킵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과금으로는 조금 충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 계정을 미리미리 육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조 계정 아주 중요하죠. 자원이 딸릴 리가 없습니다. 부족할 리가 없어요. 아주 충분합니다. 스피드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자원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보조 계정을 잘 운영하시면은 참 좋은 시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후반에 가면 이제 드디어 방어 쪽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플랫 버프, 플랫 버프에 대해서 플랫 버프로 이용해서 방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트렌드가 요즘 핫트렌드입니다. 핫트렌드. 아주 핫한 트렌드라고 해요. 에보니에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저전력으로 강한 선수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비인데 못 들어요. 1비인데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마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플랫 버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 버프라 하면, 자, 일단 저도 이 플랫이라는 용어를 몰랐어요. 저희 유튜브에 도움을 주시는 라마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라마도, 영어로 라마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 선생님인데요. 뭐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공개할게요. 라마도. 이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 제 유튜브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도움돼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긴 문장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라마도님 댓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선생님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플랫이라는 거는 수치 버프입니다. 수치 버프. 여기 볼게요. 지금 공성기계 수치로 재련한 거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플랫 버프라고 해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그냥 퍼센테이지, 퍼센트. 요거 이제 버프, 퍼센트 버프겠죠? 요거는 이제 플랫 버프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지금은 공성기계 공격 플랫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P잖아요. HP 재련인데 기마병 HP 1711 1699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그걸 플랫 버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랫 버프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플랫 버프이고요. 그리고 플랫 버프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네요. 네, 플랫 버프가 숫자로 된 버프, 네, 숫자로 된 버프, 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다시 장군을 뽑고 있는데, 저는 지금 쩌능다오를 뽑을지 부디카 여왕인가? 예, 요거를 이제 갈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 별을 5개 달고 싶거든요. 윌리엄 마셜로는 지금 과금을 멈춘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저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윌마를 좀 과금을 조금 더 해서 뽑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금을 VIP 17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1000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을 거면 부디카 여왕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부디카 여왕을 좀 추천하고요. 한 VIP 17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마 3단계나 정말 잘 뜨면 4단계 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별이 붙이면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버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을 붙였을 때 여기서 얻는 이 버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별을 못 달 것 같으면 그냥 태본에서 나오는 꾸준히 노력해서 다는 걸 추천드리는데, 플랫 버프엔 최적화된 장군은 바로 부디카 여왕입니다. 부디카 여왕. 요거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또 시간이 지연될 것 같긴 한데, 자, 부디카 여왕 한번 볼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그 기본 버프와, 잠시만요, 일단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디카가 갖고 그 성장을 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예, 태본에서 나오죠. 전문성 얘기하려고 했나. 전문성을 했을 때 HP에 대한 옵션이 많이 붙고요. HP에 대한 옵션이 기본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네, 향상을 했을 때도 HP에 대한 옵션이 많이 붙어요. 네, 기마병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마병 플랫을 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카 여왕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과금을 많이 하신다면 좋은 방어 장군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전문성 아까 말씀드렸고, 장비는 이제 나머지 건 제외하고 헬멧하고 다리각반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용재련까지. 용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방어용이 있다고 그랬죠. 방어용, 예, 태배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버프와 그 다음에 헬멧과 다리각반을 모두 기마병 HP 플랫 버프로 재련을 하는 겁니다. 네, 좋은 점은 이제 문명 장비하고 아케이드 장비하고 재련의 최대 수치가 똑같다고 그래요. 이것도 라마도님께서 알려준 정보인데, 아케이드 셋하고 문명 장비랑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숫자 있죠? 예, 숫자가 똑같다고 그래요. 아주 희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과금을 많이 못하는 유저한테는 이 문명 장비가 이제 얻기 힘들기 때문에 얻기에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문명 아키셋 아키장비 같다. 최대 수치, 최대값, 예, 최대값이 같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래곤, 그 다음에 방어 장비에 헬멧 다리각반을 기마병 HP 수치로 일단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무기는 이제 여기 써있나? 뒤에 써놨나? 잠시만요. 자, 무기는 요거 공성공격. 저는 플랫인데, 공성공격 아까 보셨죠? 플랫인데 보통은 퍼센테이지로, 예, 재련을 합니다. 공성공격 퍼센테이지로 일단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건 이제 제가 도전하려고 하는 테스트적인 부분이고, 공성공격
퍼센테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무기라고 하면은 이제 무기하고 반지, 무기하고 반지에 적용돼요. 공성공격 퍼센테이지로 가시고, 보병은 보병 방어는 그 갑옷하고 부추에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6개 장비 모두 되셨죠. 네, 기마 헬멧하고, 아까 그 헬멧하고, 이거 다리 갑반, 플랫으로 가고, 기마병 HP 플랫. 네,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티어 1짜리 기마병을 한 4천 정도 이제 뽑아 두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늘리세요. 뭐 6천, 8천, 1억 정도. 보통 1억에서 4천만 돼도 어느 정도 방어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 기마병 1짜리에 피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보니의 그 알고리즘이 보통 첫 공격을 궁병으로 들어오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통 첫 공격을 궁병으로 들어와요. 상대가 궁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4티어나 13티어가 있는 기마병이 있는 상태라면 13티어, 14티어, 뭐 12티어까지 기마병을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T1하고 싸워요. T1 기마병하고. 네. 그러니까 T1 기마병이 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몰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스팅 해야 됩니다. 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기마병을 고스팅 했는데 상대가 보병이 들어온다. 얼른 고스팅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게임의 노하우 팁인데, 그러한 그 빠른 대처를 하시면서 플레이 하시고, 또 당해도 보시고, 처음부터 안 당할 수는 없죠.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좀 습득되는 것도 무시 못하니까, 그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내가 이제 기마를 했으니까 보병이 들어올 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좀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궁병이 오면은, 기마가 고스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하고 싸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4천만이 있어요. 근데 4천만을 다 못 날리거나 날릴 수도 있겠죠. 아주 강한 상대라면, 버프가 아주 강한 궁병이라면. 근데 한 2천만 정도 날렸어요. 근데 막았어요. 저희 공성기계가 타격을 주었거든요. 저희 보병하고 적 궁병한테. 그러면은 저희 이 1짜리 기마병의 2천만에 대한 피해보다 상대 들어온 궁병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유를 하게 돼도 한 50일이 안 넘어갈 거예요. 20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 2천만 정도 정확히 치유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상대는 200일 정도 이상 치유를 할 건데, 이 방어자는 한 50일 미만으로 치유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대의 궁병 버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내 재련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어를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얼른 이제 살려야겠죠. 병원에서 살리고 다음에 또 공격이 오면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사각형의 끝부분을 잘라내면서 원이 가까워지도록 계속 저를 계속 재련하고, 또 할 거 없나 찾아보고, 기마병 수치에 대한 버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지, 또 공성기계 공격에 대한 버프를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올릴 수 있지, 보병 방어를 어떻게 올릴 수 있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많은 그 버프를 적용하는 많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VIP도 있지만 요 문명보물도 단계별로 올라가면은 요런 게 이제 생기죠. 지금 3단계인데 4단계 되면 또 생기겠고, 더 올라가겠고. 4단계 업그레이드 눌러볼까요?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것도 있고, 엠블럼도 있고. 엠블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시내 방어,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그런 공성기계 공격이나 기마 HP나 보병 방어 쪽에 대한 걸 좀 특화시켜서 좀 더 잘 하시면 되고, 일단 방어 쪽으로 좀 많이 전체적으로 일단 보병 방어, 궁병 공격 이런 게 좋겠지만, 증원시 궁병 공격 이런 거보다는 방어시가 더 좋겠죠. 그런 걸 잘 선택하셔서 잠가두시고, 엠블럼을 잠가두시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보조 장군의 전문성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지금 보조 장군을 레온을 쓰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전문성은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스킬도 잘 적용해서 해주시고, 또 이제 관직 장군의 그 별을 계속 붙이면은 저는 지금 너무 안 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버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별을 붙이면은 RSP가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네, 이런 이제 방어시, 주요 도시 방어 이런 버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병에 특화된, 기마에 특화된 이런 이제 방어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시고, 종속도시도 활용하시고, 종속도시도 별을 다 붙이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네, 종속도시 별 붙였을 때 디버프가 더 생기거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했잖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다 이제 별을 붙여서 버프를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드래곤 같은 경우도 뭐 재련 또는 뭐 재능 다 붙여서 받을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플랫 버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라마도님께서 그때 제 댓글에 달아주신 얘기가 올스타전 가면은 상위 점수 받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이 1.3B인데 1짜리 기마병만 5억이다. 그러니까 5억이면은 5억만 마리만 1B거든요. 그 파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방어를 엄청 이제 치중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공격은 포기하고 날 들어와 이러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BOC, BOG 전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획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아무리 5B, 뭐 7B, 10B 되는 유저가 나를 공격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랠리를 치면 조금 피해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랠리 공격은 좀 점프해서 피하고, 네, 이렇게 1대1로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도시 파워가 한 300에서 1B 이상 뭐 한 3.6B 정도 돼도 플랫 버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기마 고스팅만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네, 기마 고스팅을 적절히 이제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 플랫 버프 기마병 1짜리 플랫 버프로 이용해서 방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오늘의 주요점입니다. 네, 아주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이미 플랫 버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선 도시 파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미를 못 보고 좀 넘어와서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 따로 있는데 지금 뭐 뒤에 이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네, 뭐 실제 경험 보고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플랫 버프와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려는 이런 방어, 혹시 모르죠. 저와 같이 이런 비슷한 저처럼 약간 그 플랫 버프를 재미 못 보고 이미 한 5B 이상 넘어간 유저도 있을지 모르고, 네, 물론 저도 지금 플랫 버프를 하고 싶은데 기마병으로 방어를 한 친구를 보고, 네, 기마병을 그냥 고스팅 안 하고 방어한 친구를 보고 제가 완전 반해버렸죠. 예, 반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동맹에서 1800 공병 버프인 사람 2명이서 똑같이 1800 2명이서 랠리를 쳤는데도 이 친구 피해 40메가 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한 600메가 피해 보고, 네, 저도 이렇게 피해 봤는데, 그러니까 2명 정도 랠리 쳐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이 친구처럼 좀 방어를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네, 조금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동영상 한번 준비해 볼게요. 지금 공성기계가 버프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 방어장군 가보면 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성기계에 플랫 버프가 붙여 있어요. 예, 그리고 기마병 HP가 높죠. 네. 지금 절대 이분을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방법이 좀 추천드리고요. 이분은 좀 약간 독특한 케이스인데 아직 검증을 제가 직접 해보질 못해서, 근데 사실 제가 공격했을 때 또 제 동맹원이 공격했을 때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 버프를 좀 따라가고 싶어요. 방어, HP 이 정도 수치, 네, 기마병 HP 이 정도 수치. 이 HP 올리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올렸는지, 다 사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지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성기계는 다 플랫 버프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사관학교 버프로 많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를 이제 죽인 티어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10티어 10티어 공성기계, 9티어 공성기계, 여기가 이제 저를 많이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 버프를 붙이면서 효과를 보는 게 10티어와 9티어의 공성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만큼 이제 뽑아놨고 이제 효과를 좀 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봤는데 아직 버프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여드리긴 좀 애매한데, 요거네요. 이제 랠리가 들어왔는데 저도 약간 그 버프를 좀 비스무리하게 이제 좀 따라가려고 했고, 사실은 이때는 아마 기마병 고스팅을 했어요. 제가 기마병 고스팅을 했고, 아직 기마병 HP 버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스팅을 했고, 보시면은 공성기계가 지금 계속 공성기계만 보시면 이건 이제 제 거예요. 제 보고서인데 11티어까지도 별로 이제 사살이 없는데 10티어가 많이 이제 300만 정도 사살을 했고, 9티어도 9티어는 많이 없네요. 10티어가 좀 많이 사살했네요. 플랫 버프가 조금 발동을 한 건지 조금 더 수치를 높여보고 나중에 점점 좀 가다듬어 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뭐 과금이 여유가 돼서 충분한 뭐 장군과 뭐 재료와 재료 연석과 다이아몬드 황금이 있다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버프 어떻게든 높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이제 저렴한 이제 자원과 이런 걸로 에보니 알고리즘을 파고들어서 그쪽 부분에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플랫 버프로 이제 SVS에서 재미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꼬시고 적절히 유혹을 해야 됩니다. 적군을. 자, 함정놀이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동맹 말고 다른 동맹 가서도 도시 모양과 이름을 변경해서 또 함정 시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기마 고스팅을 하고 이렇게 좀 시도해 보면은 SVS 점수 많이 얻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또 다른 유저가 와서 또 공격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굿서버, 조금 오래된 서버일수록 안 그러는데 초반 서버들은 너도 나도 점수 얻고 싶어가지고 저 정도면 한 방에 딱 들어가면 얻을 수 있겠다, 점수 먹겠다, 저 날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정찰도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정찰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이용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겁나 엄청 진짜 세요. 그러면은 융통성 있게 이제 법을 빨리 친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방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후반 가면 이제 난타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타전 한번 동영상 보세요. 거기까지 저도 아직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제 중후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도전하는 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또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라마도님께서 설명드린 문명 장비나 아키 장비 모두 1978 최대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위 티어가 이제 몸빵 하려고 이제 상위 티어를 이제 고스팅 안 하려고 이제 기마병 저는 퍼센티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마병이 혹시나 날라갔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바꿔보려고요. 한번 아키 장비를 헬멧하고 다리갑반을 또 만들어서 한번 바꿔봐서 밑에 1티어도 많이 뽑아놨단 말이에요. 1티어도 더 뽑아야 되나 고민 중이긴 한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보고서, 상대편 보고서는 그 1티어 기마병이 없더라고요. 지금 일자리도
1억만 정도 있어요. 미리 뽑아놨어요, 예전에. 플랫 버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서 뽑아놨습니다. 근데 플랫 버프를 하려면 기마병 HP 플랫으로 재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오늘 중요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1인이 또는 2인이 랠리 쳤을 때 제가 피해를 상대가 더 많이 입고 제가 피해를 좀 덜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무적 1.1B에서 2.4B, 뭐 3.6B가 되기 위해서 계속 살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과금이 이제 좀 부담되는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개 공격 장군과 방어 장군을 가장 먼저 육성을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방어 장군 먼저 하면 공격 못 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공격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격 장군이 있으면 좋죠. 네, 그리고 즐거운 에보니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아무리 줄여보려고 해도 이야기가 자꾸 3000% 빠지고요. 그리고 초보적인 이 유튜버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오늘 1타 강사를 자처해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점도 좀 많이 생기고 질문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막바지 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우리 이 에보니 게임 하면서 절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에보니 1타 강사 JK 쿠노였습니다.